(21세기)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전통 무예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문화와 정신이 깃든 전통 무예를 앞세워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화된 무예를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해내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All the different martial arts, traditional martial arts, have their own. They are all beautiful. Let our want to know the other country martial art. 무예 산업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세계화를 꿈꾸고 있는 한국의 무예.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무예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이곳 낙산사를 찾았다. 이들은 모두 해동검도 세계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찾은 세계 각국의 선수단들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낙산사를 방문한 것이다. My impression of Korea comes from nothing now to really appreciating South Korea as a beautiful country of beautiful people. 한국의 무예를 경험한 뒤 한국에 대한 이미지까지 변했다는 그들. I want 2 columns zigzagging all the way down. It's by rank, understand? So just line up for class, 2 rows going down. 해동검도의 종주국인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들의 오랜 꿈이었다. 한국의 무예는 그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양을 더욱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해동검도 또한 내면의 수양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강인한 힘을 기르도록 교육하고 있다. I think Korean martial arts are great. They are very challenging, dynamic, and give you something back every time. 전 세계에 현존하는 약 2천여 가지의 무예 중에 30개국 이상 전파된 무예의 수는 약 25개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화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녹아든 특색 있는 무예로 세계화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예술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보여준 거죠. 지난 7월 강원도 평창군 용평돔에서는 전 세계 해동검도 수련자들의 축제인 제5회 해동검도 세계대회가 열렸다.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대회에는 국내 선수단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 전 세계 해동검도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행사다. 올해에는 총 32개국에서 8천여 명의 선수단이 대회에 참여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996년 해동검도 시범단이 미국 시애틀에서 첫 선을 보인 뒤 세계 진출 14년 만에 이룬 비약적인 성과였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52개국에 보급돼 약 150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해동검도. 맨손이 아닌 검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해동검도는 주축이 되는 67개의 검형 속에 배기, 격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발전해왔다. 검을 잘 쓰기 위해서 이제 검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검법을 잘 하면은 검이니까 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배기를 이제 해서 실전에 이제 서로 이제 겨루기, 그래서 격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술은 기본이 되는 배기와 자세를 익히고 검과 하나된 마음가짐으로 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검을 사용하는 무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을 요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세계대회 참가를 통해 다른 선수들과 실력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렇게 대회 나와서 이렇게 단 선수들을 보면서 자기가 아직 잘 못한 기술도 볼 수 있고 한 사람이 되게 잘한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된 것 같습니다. I like Haeungundo because it's a very interesting martial art, and it makes me feel like full. I really feel good doing Haeungundo.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무예를 즐기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무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태견 실험? 검도? 태권도 같은 거요? 태권도하고 태견. 합기도. 유도 태권도 맞나? 유도가 우리나라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는 왜 무예에 무관심할까?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중국처럼 저희는 다 자신 나라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정부에 약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난해 한국체육과학연구원과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한국 무예의 영역과 범위 정립을 위해 무예의 유형 분류 작업을 실시했다. 국내 무예는 그 기원에 따라 전승, 복원, 장시, 외래 무예로 또 형태와 내용에 따라 맨손, 무기, 종합 무예로 분류됐다. 전승 무예로서 문헌적 근거와 전승 체계를 인정받은 태견. 중요 무형 문화재 제76호인 태견은 한국적 색깔이 강하게 배어있는 무예로 최근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자, 그게 찍고 하나, 둘, 태견 해외 지도자 인증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태견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흐느적거리듯 팔을 휘저으며 우리 고유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러운 몸놀림을 선보이는 태견. 둘, 셋, 태견에는 우리의 민족성이 함축돼 있다. It's really flexible and not too much aggressiveness, and it's smooth for like old age to learn. So that's something I really like. I really enjoy learning Tekken because of the smoothness and very flexibility about it. 초대 태견 예능 보유자인 고 송도끼옹을 통해 전해진 태견은 고 신한승 선생에 의해 정립돼 1983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받게 된다. 그리고 현재 태견은 예능 보유자 정경화에 의해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부드러우면서 유연하면서도 마치 춘자같이 보여지지만은 그 속에는 엄청난 그 파괴력과 엄청난 그 공격과 방어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접근하면 걸어맺히고 떨어지면 발로 타격질로 다 상대를 공격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몸짓 속에 상대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지닌 무예. 이것이 바로 실전 무예, 태견의 모습이다. 태견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발 따귀와 두 발 당상 격차기, 낚시걸, 맴돌려차기 등이 있다.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보존해야 될 태견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제 사회가 또 변하고 뭐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무술도 역시 끊임없이 변하는 소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변형되는 그런 태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로품. 지난 10월 태견 전수원에서는 태견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수련인을 대상으로 한 태견 지도자 자격 취득 교육이 실시됐다. 둘, 기아, 에이크. 태견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교육된 태견 지도자의 해외 파견이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유도처럼 부드러운 점도 있고 태권도처럼 강한 점도 있으니까 그 사람 배우면 몸에 대해도 좋고 그 정신도 맑아지고 또 기술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충분히 널리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지닌 우리 무예의 모습은 조선의 무예서인 무예 도보 통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1790년) 정주에 의해 편찬된 무예 도보 통지는 왕명에 의해 만들어진 군사 무예서다. 무예 제보에 소개된 6기의 무예에 12가지의 무예가 더해지고 정조 때 최종적으로 18기의 무예와 마상 6기로 확립된 무예 도보 통지. 무예에 관한 모든 지식을 집약해놓은 무예 도보 통지는 글과 그림으로써 무예를 설명하고 있으며 총도를 통해 각 무예의 연결 동작까지도 자세히 표기해 두었다. 따라서 누구나 무예 도보 통지를 보면 쉽게 무예를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18개의 구성은 자, 감, 격, 그러니까 찌르는 무예, 때리는 무예, 베는 무예. 그러니까 건법은 베는 무예고 창은 찌르는 무예고 평곤 등 곤봉은 두드리기 패는 동작이죠. 그런 종합 병장 무예를 갖춰져가 있고 또 병장기가 짧은 요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창, 긴 장창, 죽장창, 낭선, 등패, 평곤 등등 다양한 무예와 그 무예가 종합적으로 정리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의 거리 인사동에 자리한 18기 보전회. 이곳에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우리의 무예 18기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다. 팔을 눕혀서 막 들어가면서 현존하는 여러 무예들 가운데 군사 병장 무예는 우리나라의 18기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뒤집었다가 비벼 찌르고, 자, 요 때는 뒤집어 나오다가 찌를 때는 칼을 틀어서 찌른다. 벌려 찌르고 비벼 찌르고. 무예 18기는 조선이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얻은 실전 경험을 통해 그 효과가 인정된 무예들로 구성돼 있다. 배는 탁 동치듯이. 동작들이 전부 다 제 몸을 쭉쭉 늘어주고 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몸을 일단은 펴주고 늘어진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힘을 기르고 그 스피드를 기르고. 병장 기술의 쓰임새가 다양한 18기. 심장이 좀 낮아서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병장기들이 훑고 지나간 자국입니다. 18기에는 베고 찌르는 다양한 병장 기술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치는 무예인 권법 등을 무예의 분류 순서에 따라 구별해 놓았다. 또한 예도와 장창, 마상월도 등 병장기의 쓰임새는 물론 그 기술의 계보까지 밝히고 있으며 한문을 모르는 군사들을 위해 언해본을 제작해 누구나 무예를 익히도록 했다. 이 무예도보 통지에 들어간 이 무예들은 모두 다 실전 경험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들, 그 우수성 또는 효과가 인정된 것들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어떤 굉장히 드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이제 역사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세계 각국의 무술들이 유입돼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곳에도 우리의 무예 18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건장한 체격의 네덜란드인들 사이에서 18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레이덴 대학 한국학센터 연구원인 최복규 씨다. Okay, next one, downward slash. So lift up your sword and step and slash downward. 자! 18기를 수련하는 현지인들의 표정들도 진지하다. 기존에 이제 태권도나 합기도 이런 걸 현대적인 그 무술들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깊어지다 보면 전통적인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역사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18기에 그 수렴이 되죠. 스스럼 없이 한국의 해동검들을 시연해 보이는 등 이미 다양한 무예들을 경험해본 유단자들을 대상으로 무예 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I've trained only Korean martial arts, so I've trained Hapkido and also Haedong Komdo, that's other strike fighting. And now this is like everything you want in the martial art is in this style. So I really like it. Yeah. 대학 시절부터 18기를 수련해온 최복규 씨. 그는 18기 강습을 통해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예는 몸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몸으로 익히고 이건 몸에 배는 거니까 그 체화가 돼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보다 깊게 간직하게 되죠, 사람들이. 우리의 무예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에게는 한국의 문화가 담긴 선물이 특별한 법. Okay. Thank you very much. 생일을 맞은 수련생에게 최복규 씨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느껴지는 효행도를 선물했다. Wauw. Er zijn eigenlijk alle virtues uitgebeeld. Respect parents, family. Moraal. Well, I feel very comfortable when I'm in class. He's a very good instructor. I've been doing martial arts for several years, but he has a very special way of explaining martial arts. And not only techniques, how you do it, how you should perform, but especially the more spiritual way, the spiritual background of martial arts. 세계 각국의 무예는 물론 문화의 수용까지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네덜란드인들. 이들에게 무예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태권도가 어떻게 해서 보급이 됐고 또 유도가 어떻게 해서 세계화가 됐고 또 중국의 태국권이 어떻게 해서 세계화가 돼서 성공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조금만 본다면은 그 자무예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세계화를 꿈꾸는 한국의 무예. 그러나 무예 단체의 난립과 계파 간의 산적한 갈등은 우리 무예의 세계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예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태형적으로 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전통 무예의 가장 큰 단점이다. 이러한 한국 무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예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바로 전통무예진흥법안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 무예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기도 하다.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난 2004년 이시종 전 국회의원을 통해 처음 발의된 전통무예진흥법안은 2008년 2월 국회 통과를 이뤄냈다. 전통무예를 제대로 좀 정비를 해서 그 무예 자체를 우리 어떤 그 산업의 하나로 무술 산업도 이제 무예 산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법이 통과되기까지 4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몇 차례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전통무예진흥법은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데 전통의 문제에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예 중에서는 외래무예도 있고 뭐 창시무예도 있고 복원무예 뭐 다양한 무예가 있는데 어떤 것을 전통이라고 부를 것인가. 조금 더 산업화하거나 생활체육 쪽으로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제 국제교류 측면 지원들이나 세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다음 우리 무예를 체계적으로 정리학술 권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그 법이 갖는 가장 큰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손들을 보면 완전히 많지나 이러한 법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진흥법의 국회 통과 이후 우리 무예계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한국 전통무예 전국대회를 필두로
다양한 무예 단체들이 이 같은 축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무예와 관련된 학술 세미나를 여는 등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던 한국 무예계에 교류와 소통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회도 같이 하고 각각 대회를 각 협회의 특성에 맞게 했던 거는 전국적인 융합에 대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단합의 힘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국 무술의 중심지 허난성. 중국 무예 산업의 특징은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보다 정부가 직접 무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허난성 덩펑시. 도로 양옆에 길게 자리한 80여 개의 사립 무술학교들은 덩펑시가 소림 무술의 고장임을 알려준다. 매년 5, 6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 무술학교를 찾아와 무술을 배우고 있다. 少林武术，它在整个传承演变过程当中，不保守，吸取百家之长，为己所用。同时呢，它又服务于社会，与民族、与国家保持一致，这是密切相关的。还有一点就是说，它广收门徒啊，这个传授武功，造福人类。那么它广收门徒，传授武功，它就弟子众多。 소림사 인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림 탁구 무술학교는 32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유아 교육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소림 탁구 무술학교.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유일한 곳이자 덩펑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술학교로 꼽힌다. 因为我在家的时候，在网上搜索有关塔沟武校的一些事迹了，这里出过了好多什么世界冠军、全国冠军了。再说我从小就酷爱武术，然后和爸妈商量以后，就选择了塔沟武校。 이곳에서 각종 무술 수련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은 약 10,000여 명에 이른다. 1978년 설립 이후 수만 명의 무술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이 학교는 중국 내외의 여러 무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이곳 출신들은 무술 선수나 지도자, 공연단 단원 등으로 진출해 중국 무술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得到世人认可的时候，他必须得有理论的研究，还有技术的交流。他理论研究，那么必须是大众所能接受的；技术的交流，你必须是水平最高的。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소림 무술은 중국 개혁 개방을 거쳐 살아남은 단 13명의 스님으로부터 전해졌다. 오늘날엔 소림사 무승원에서 그 진수를 볼 수 있다. 천하 무술 출소림, 소림 무술 갑천하. 천하의 무술은 소림에서 나오고 소림의 무술은 최고라는 말처럼 무승들의 기계는 대단했다. 정말인데요. 진짜 해서 깨트린 건데. 你这边叫他头一排这个叫他搁这前个往这边排都行啊。 취재팀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무승들. 소림사 무승원에서 가장 뛰어난 격파 실력자가 시범에 나섰다. 달마 대세에 의해 생겼다는 소림 무술은 시간이 흘러 전해지면서 다양한 문파의 무술들을 수용하며 발전해 왔다고 한다. 那么少林拳呢，吸取百家之长，慢慢的形成了自己的门派。
我们现在统计出来的套路有700多套，那么应该说是一个博大精深的，那么所以很多其他门派失传来到少林寺都能找到他的影子，所以我们说少林功夫甲天下。 소림사 무승원의 승려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곳에 들어와 무술 수련을 시작한다. 최소 3년 이상 기본적인 수련을 마쳐야 비로소 소림무술을 연마할 수 있다는데 소림무술의 명성에 올리는 실력을 쌓기 위해 소림사 무승원의 무승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고된 훈련 과정을 이겨내고 있다. 再跳一回，懂吗？都没吃汗嘛，是吧？队形整齐啊，前后看，顺序一条线。 오전 수업이 끝나면 무승들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다.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와 단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집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낸다. 这是我这个一个梦想，我也从小到大特别喜欢练武，喜欢这行业。 휴식 시간 동안 무승들은 숙소에 모여 쉬고 나는데 훈련 내내 진지하기만 하던 이들의 얼굴에서 그 나이 또래의 장난기를 발견하는 때가 바로 이 순간이다. 단출한 집기들만 있는 작은 숙소에서 이들은 소림 무술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 这个远一点都没有想过，近一点就是把功夫练好吧，把一招一式都练好啊。对。 이날 오후 소림사 무승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늘 무승들은 소림사 무승원 단장 앞에서 그동안 닦은 무술 실력을 선보이게 된다. 최소 3, 4년의 기본 수련을 마쳐야만 수련할 수 있다는 경장 기술. 무승들은 혼신을 다해 저마다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소림사의 역대 고승들이 몰래 동물의 움직임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상형권은 민첩하고 빠르며 유연한 소림 무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림 무술의 기공법은 이들이 오랜 수련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少林功夫的最高境界是身心合一，身心愉快。那么有一个好的身体，有一个健康的心情，才是我们修行人要追求的目标。 소림 무술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술을 배우기 위해 덩펑시의 무술 학교를 찾고 있다. 소림 탁구 무술학교에서도 무술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국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련 환경은 중국 현지인들에 비해 월등히 좋다. 당연히 학비도 현지인들에 비해 수십 배 높지만 한국을 비롯한 미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소림 무술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The quickness, the speed, the power is really enhanced after coming here. You don't really get that in the United States. And so for that clean cut, quick, powerful movement, you just can't beat Shaolin. They definitely train their fighters and martial arts practitioners the best in that, I think. 홍콩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소림 탁구 무술학교를 찾아온 리 자신 씨도 이곳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그녀가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는데 因为刚来的时候，我的朋友说，我朋友的孩子，他们爸爸说，哎呦，你们在香港生活太舒服了。所以我们从小就，因为我们在大陆长大，我们从小就知道，好像少林寺就代表着一种很吃苦的感觉。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은 어떤 모습일까? 홍콩에서 온 리자신 가족의 방을 찾아가 보았다. 침대와 TV 등 기본적인 세간들만 갖춰진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 식구. 然后那个就没有其他的一个家具这么多。可以啊，很好啊，有电视机啊，偶尔还有个你看有这么好的玩具。然后中午我们学中文啊，看电视，他们跟小朋友玩，晚上也是啊。然后晚上我们3个人，我觉得我们3个人睡在一个房间，关系更好啊。 빨리自己买饮料. Andre, come. Yeah, just 1 minute. 식사 시간이 되자 옆방의 안드레가 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찾아왔다. 他们就在床上玩，没有关系啊，脏一点也没关系。오늘 리자신 가족의 저녁 메뉴는 국수와 꼬치. 拜拜。 도시의 생활과는 사뭇 다른 무술 학교에서의 하루하루. Don't take it. Don't take it. 哦，那个。Don't eat in my bed. 你告诉我今天练功练得怎么样 ？OK 啦。怎么就 OK 啦？ 그러나 이들은 이곳에서의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는 듯 보였다. 孩子们都喜欢那个电脑玩游戏，他们不愿意吗？我就是很讨厌他们玩游戏。平常如果不是装修的话，他们那个办公室有电脑，有可以上网，那我就可以允许他们1天1个小时。很少啊，很少。很好啦，宝贝。因为我真的，其实父母，我想大多数父母都不想小孩子用太多电脑，所以正好这个是个很好的机会。妈妈。 明天下午要去少林寺跑步。好啊，我也想去啊。 매일 아들의 일과를 체크하는 것은 이곳에서 리자신 씨가 찾은 새로운 즐거움이다. Do you like the fried rice? Yeah. Actually, in this order. Eh? Mango and fried rice. Earth juice. 도시에서처럼 풍족하진 않지만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이들 가족의 무술 수련은 계속될 것이다. 对，怎么说？少林武术，对国界的影响很大，很多外国人就是慕名而来到这里学习，很多。他不管是学多长时间，他哪怕学1天、学1个星期，都想来体验一下少林武术。 그러나 중국의 무술보다 먼저 스포츠화에 성공한 것은 우리의 태권도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채택된 이후 태권도는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자 선수 개인의 명예와 부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올랐다. 신생 독립국 동티모르. 지난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 동티모르는 오랜 식민지 생활과 내전으로 빈곤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티모르에 전해진 태권도다. 태권도를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동티모르 사람들. 이들에게 태권도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이름이다. Taekwondo jogo é importante no ba nação Timor-Leste também. Taekwondo né los yang ita hubungan mas foi ba taekwondo ba participa ia e é menarang mas be taekwondo né rola parte nação indonesia luni também jogo 이름은 jogo internacional luni. 지난 2009년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가입 신청을 해서 189번째 가맹국이 된 동티모르. 한국의 도장들로부터 지원받은 헌 도복을 입고 수련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겐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세계적인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것이다. Taekwondo ni dia ba ita tu bela haturi tine talenta tu sai atleta ne be dia hodi haturu kata krian na sang Timor Leste ne bela sai dia ko taekwondo narang. 동티모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태권도. 단순히 운동 기량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동티모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Taekwondo rasik sidau ke ia fatinda ia bolu dosa sidau ke nebe agora darang ami se usa fatinene se fatin de sportnya nebe ami usa. 베트남의 수도 호치민. 월남 전쟁을 계기로 태권도를 비교적 일찍 접했던 베트남. 태권도 최초의 해외 파견지였던 베트남에서 우리의 태권도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베트남의 한 태권도 학원. 베트남에는 그들의 전통 무술 외에도 다양한 무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무술은 태권도라고 한다. 바로 태극 3장. 많은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태권도의 인기도 높지만 베트남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한다. 저희가 관장님하고 사범 한 명을 써도 그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국 사람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긴 어렵고요. 저희가 애들을 그냥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전통 무술을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만 해야지 안 그러면 하기가 힘들죠. 군부대 체육관에서 품새 연습을 하고 있는 이들은 베트남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이다. 국가대표팀이지만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관을 빌려 연습을 하고 있다. 대표팀의 훈련을 맡은 사람은 베트남 한인 태권도 사범협의회의 김정식 사범. 현재 베트남에서는 태권도의 겨루기보다도 품새가 더 높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품새 수련을 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품새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루기 선수는 생명이 짧지 않습니까? 근데 품새 대회는 40대층이 있고 50대층도 품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계속 활성화되는 게 해외 태권도인들 가족들 모으는 게 굉장히 좋은 그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품새 대표팀에는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 여자 57kg급 은메달을 딴 트란 선수도 참가했다. 트란 선수는 베트남의 최초의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선수로 한때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베트남의 태권도 열풍을 불러일으킨 선수. 그러나 37이라는 나이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가 태권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품새 선수로의 전환뿐이었다. Thực ra thì mình thì là vận viên thi đấu, còn ở đây là các bạn là đi quyền, bơm xe. Thì vận viên trẻ của Việt Nam thì các bạn cũng bắt kịp được cái trình độ phát triển của thế giới hiện giờ, cho nên cái trình độ của các bạn cũng được nâng lên rất cao. Và cái để cho đạt đến được cái thành công trong taekwondo thì đòi hỏi là cái người vận động viên tập luyện phải là thật là đam mê và tích cực trong tập luyện nhiều thì mới mong được có thành tích trên đấu trường. 호치민시의 한 초등학교.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은 방과 후에 진행되는 태권도 수업이다. 김정식 사범은 이곳에서도 베트남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Trước khi ta chọn ta đáp xong rút giò về. Ha, rút giò về bỏ sau, thủ lại ha.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한류 열풍과 같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 수업은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베트남 사람들이 태권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초의 그 올림픽 은메달이 태권도에서 나왔습니다. 여자 선수가 그 시드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옛날에 태권도가 오랜 전통 최초의 외국 무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인기에 반해 태권도의 인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협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태권도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권도 사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태권도를 보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기원이나 아니면은 뭐 태권도 지능재단이 어느 단체가 되든지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그 사업들을 반드시 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자생적 발전을 파견 나가 있는 사범들이 하는 데서는 한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심점을 만들어서 하루속히 정비해 나가는 것이 태권도의 좀 더 세계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남창도장. 강인한 무도 정신과 엄격한 수련 방식으로 유명한 이곳에는 이란 태권도의 영웅으로 불리는 강신철 관장이 있다. 그는 태권도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란을 아시아 2위권으로 도약시킨 주역으로 현재 이란 태권도 품새 감독이기도 하다. 태권도가 더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이나 정신적으로도 타 무술이 갖지 못하는 그런 걸 내포하고 지도자들이 그거를 외국인들한테 가르칠 때 태권도의 가치가 계속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의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초창기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선수들. 태권도를 수련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초기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남창 도장을 찾고 있다. 결국 태권도는 스포츠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무도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지 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스포츠는 즐기는 것이고 무예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단련을 시켜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곳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특별히 품새 선수단위한테 좀 훈련하고 있다. 네. 강 관장의 추대를 받은 이들은 태권도 보급 초기였던 1960년도 후반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태권도의 해외 개척을 위해 앞장섰던 태권도 원로들이다. 이분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그 정착 과정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또 경쟁 무도라고 할 수 있는 쿠모나 일본의 가라데, 유도, 겐도 요거와 경쟁해서 이긴 것이 태권도거든요. 태권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태권도 보급에 앞장섰던 원로들. 그들을 위해 후배들이 격파 시범을 준비했다. 내 조국이라는 거, 애국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도의 애국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애국에 나가서 이 태권도를 정말 보급하겠습니까? 남창도장 수련생들의 격파 시범이 이어졌다. 선후배의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세계적인 무예, 태권도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다. 태권도 선배님들의 개척 정신이나 그런 태권도 정신들을 물려받아가지고 또 이제 질적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약 7천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우리의 무예 태권도. 지금 세계인들은 깊이 있는 철학을 지닌 무도로서의 태권도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무예는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정신과 몸짓을 지닌 우리의 무예가 국가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I did kick, so I started to be more confident. It's a family thing. Spain, Holland, Germany, Italy, and Kuxel is expanding at a vast rate. 나는 이 무예를 했다는 거를 긍지를 삼거든. 진짜 사랑합니다.